도곡동 타워팰리스의 추억. 내가 잃은 건 집이 아니라 가족이었다. 1993년 가을, 은희정은 23세 나이로 첫사랑이자 야망 넘치는 청년 조명수와 결혼했다. 그들은 가진 것은 없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했다. 서울의 월세방에서 시작된 신혼생활은 눈물겨웠지만 세 자녀가 하나씩 태어나며 그들의 인생에도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남편 명수는 건축회사 이래건설을 설립하며 사업가로의 큰 도전을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성공했다. 부부는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 51층에 입주하면서 이제 우리도 해냈다는 감격을 안았다. 하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다. 회사의 채무 보증, 투자 실패, 그리고 이어진 부도. 아파트는 수차례 압류에 시달렸고 명수는 계속된 실패 속의 외면과 폭언으로 아내를 밀어냈다. 사업을 살리겠다며 집을 떠난 그는 결국 연락조차 뜸해졌고 희정은 남은 세 아이와 함께 원룸 한 칸으로 추락했다. 5평짜리 방에서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세 자녀를 품고 살아가던 희정은 삶을 포기할 만큼의 날들을 견뎌야 했다. 그녀는 식당, 시장, 청소, 배송 등 안 해본 일이 없었다. 반면 명수는 지방을 떠돌며 재기의 꿈을 꿨지만 여전히 희정에게 돈을 요구했고 아이들을 보러 오기는커녕 연락조차 피했다. 별거가 길어졌고 결국 희정은 2024년 이혼을 결심한다. 남편은 아무런 재산도 남기지 않았기에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없는 서글픈 이혼. 그렇게 사랑으로 맺어진 가정은 문을 닫았다. 이제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지만 그들 마음에는 아직도 상실감과 무력감이 깊이 박혀 있다. 나는 엄마의 고통을 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고 말하는 둘째 딸 별이.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다시 모이지 않았다는 큰딸 하늘이. 이젠 아버지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막내 아들 현우. 그렇게 한 가정은 무너졌고 무너진 건 단지 돈과 집만이 아니었다. 무너진 건 사랑이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었다. 일막 도곡동에서 시작된 꿈. 1993년 11월 비 내리던 토요일. 부산에서 올라온 23세 은희정은 서울 장충동의 작은 예식장에서 조명수와 결혼식을 올렸다. 축의금 봉투가 부풀지 않았던 그날 희정은 그저 이 사람이라면 내가 굶어도 괜찮다는 마음뿐이었다. 희정은 서울 생활이 익숙하지 않았다. 남편의 지인 몇 명 외엔 아는 사람도 없었고 부산 사투리를 쓰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하지만 명수는 늘 말했다. 조금만 고생하면 우리도 강남 산다. 그 말은 단지 꿈이 아니라 계획이었다. 결혼 1년 만에 첫째 딸 하늘이가 태어났고 3년 간격으로 별이 그리고 현우가 태어났다. 희정은 일찌감치 경력 단절 주부가 되었다. 아이 셋을 키우며 남편 뒷바라지를 했고 생활비가 부족할 땐 새벽에 김밥집 아르바이트를 하며 장을 봤다. 명수는 건축업계에 뛰어들었다. 잡력부로 시작해 소규모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경력을 쌓았고 마침내 2004년 본인의 이름을 딴 이래건설을 설립했다. 처음엔 단지 사무실 인테리어였다. 그러다 카페 공사, 학원 리모델링, 그리고 소형 상가 신축까지 계약이 하나씩 들어왔다. 2006년 명수는 결국 말하던 강남으로 이사를 현실로 만들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51층. 처음 그 집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희정은 눈물을 흘렸다. 우리 진짜 여기 살아도 되는 거야? 그때까진 정말 영화 같았다. 하늘이와 별이는 피아노와 수영을 배웠고 현우는 로봇을 사달라고 졸랐다. 아이들은 반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는 사장님이야 라고 말하곤 했고 희정은 오랜만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했고 정장을 입고 남편과 손잡고 아파트 단지를 걸었다. 명수는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올라가야지. 그 말이 무섭게도 불행의 서곡이 될 줄은 몰랐다. 이막부도 그리고 첫 균열. 명수는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욕심이 컸다. 2007년, 2008년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그는 이번 기회에 확 키우자며 삼각 건물 2채의 신축 프로젝트를 밀어붙였다. 문제는 자금이었다. 은행 대출 사채 보증. 그는 대표이사로서 개인 연대 보증을 썼고
주변 동업자들 명의도 빌렸으며 버텼다. 그러나 2009년 세계 금융위기가 한국을 덮쳤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고 입주도 안 되고 세도 안 나갔다. 결국 이래건설은 부도 처리되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건 타워팰리스 아파트였다. 명수 씨 아파트에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세 번째예요. 잠깐이야. 돈 들어오면 다 막을 수 있어. 그러나 그런 돈은 오지 않았다. 아파트는 10차례 가까이 압류 및 경매 위기를 맞았다. 2011년 3월 한 저축은행이 경매 신청서를 보냈다. 희정은 충격의 말이 나오지 않았다. 당신 이 집도 지키지 못하는 거야? 그때부터였다. 명수는 점점 말을 잃었다. 회사를 살리겠다고 서울을 떠나 지방 현장으로 나갔고 전화를 받지 않는 날도 많아졌다. 그 사이 희정은 결혼 반지를 팔고 폐물을 팔고 친정에서 돈을 빌리고 교회 헌금 통장까지 해지했다. 하지만 모든 건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2015년 6월 12일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당시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경매 처분되었다. 그날 하늘이는 대학교 2학년, 별이는 고3, 현우는 중1이었다. 그들은 집을 잃었고 꿈도 잃었다. 희정은 아이들을 데리고 5평짜리 원룸으로 이사했다. 전셋집도 아니고 월세도 못 내는 신용불량자의 공간이었다. 산막 5평의 현실 그리고 절망. 가로 2m, 세로 2.5m 남짓. 싱크대, 이불 2채 그리고 작은 책상 하나. 그것이 내 식구가 지내던 집이었다. 은희정은 그 5평짜리 원룸에서 아이 셋을 키웠다. 어느 날은 대학생 하늘이가 과제하다가 잠들었고 별이는 식탁도 없이 바닥에 엎드려 문제집을 폈다. 현우는 한 구석에서 고개를 받고 이어폰을 꽂은 채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았다. 희정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에 나가 일을 하고 낮엔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했고 밤에는 인터넷으로 글을 쓰는 아르바이트까지 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엔 파스가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빚 독촉은 멈추지 않았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모르는 번호만 보면 아이들이 벌떡 일어났다. 엄마 또야. 응. 그냥 광고 전화야. 그 말은 늘 거짓이었다. 희정은 몇 번이고 전화를 받고 지금은 어렵습니다 라 말하며 눈물을 삼켰다. 그 와중에도 조명수는 전화했다. 당신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든 좀 마련해봐. 명수 씨, 나도 못 먹고 살아. 아이들은 밥이라도 먹여야지. 나 지금 말이 통할 상황이 아니야. 나중에 얘기하자. 또 희정은 남편을 기다렸다.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언젠간 돌아오겠지.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아이들을 찾아오지 않았다. 한 번은 현우가 물었다.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그 질문에 희정은 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이때부터였다. 별이는 입을 닫기 시작했다.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하지만 알고 있었다. 학급 친구들이 별이에게 물었다고 한다. 야, 너희 집 망했다며? 너희 아빠 감옥 간 거야. 너네 이제 밥은 먹고 살아? 별이는 점점 고개를 숙였다. 하늘이는 알바를 시작했다. 엄마, 나 등록금은 내가 해볼게. 이때 희정은 처음으로 병원을 찾았다. 심장이 자꾸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며 잠이 오지 않았다. 심장 부정맥, 초기 당뇨, 극심한 스트레스. 의사는 말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오래 버티셨어요. 이제라도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쉴 수는 없었다. 희정은 새 아이를 먹이고 재우는 게 먼저였다. 사막 아버지의 부재와 아이들의 눈물. 시간은 흐르고 하늘이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희정은 속으로 생각했다. 적어도 졸업식 날엔 명수 씨가 오겠지. 하지만 그날 그는 오지 않았다. 빈 의자 하나, 가족 사진에 아버지는 없었다. 하늘이는 혼자 울었다. 졸업식이 끝나고 친구들은 가족 사진을 찍으며 웃었지만 그녀는 모자를 벗고 한쪽 구석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그녀는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왔다. 엄마, 나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왜 우리만 이래?
우리도 행복할 수 있었는데 아빠가 그냥 돌아왔으면 됐잖아. 희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조용히 딸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다. 별이는 수능을 망쳤다. 엄마 나 재수할게. 하지만 현실은 재수학원 등록금조차 없었다. 그날 별이는 쪽지를 하나 남기고 가출했다. 엄마 미안해. 나 조금만 바람 쐬고 올게. 그날 밤 희정은 경찰서를 3군데 돌고 친구 집을 모두 수소문하며 발이 부르트도록 딸을 찾았다. 그리고 사흘 뒤 편의점 앞에서 울고 있던 별이를 발견했다. 미안해 엄마 너무 창피했어. 희정은 딸을 꼭 안았다.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이 세상을 다 안겨주고 싶었는데. 현우는 그 이후 점점 말을 줄였다. 게임만 하거나 이어폰을 꽂고 방에 틀어박혔다. 학교에서도 조용한 문제아로 불렸다. 어느 날은 선생님이 전화했다. 어머님, 현우가 수업 중 아무 말도 안 하고 책상에 엎드려만 있습니다. 말 걸어도 반응이 없고요. 혹시 심리 상담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희정은 아들의 눈을 바라봤다. 그러자 현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이제 아빠 얼굴이 기억 안 나. 엄마는 아직도 아빠 기다려? 난 안 기다려. 그냥 없다고 생각해. 그 말을 들은 희정은 처음으로 이혼을 결심했다. 오막 이혼의 날 도장 위에 흐른 눈물. 2024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모두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그날. 은희정은 법원으로 향했다. KCG 방법원 3호 법정. 하얀 종이 위에 적힌 문구. 이혼 청구 소장. 서류 제일 위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원고 은희정, 피고 조명수. 그 종이를 들고 잠시 멈춰 섰을 때 희정은 순간 망설였다. 내가 여기까지 와야 했던 걸까? 정말 이 사람이 나의 반쪽이었나? 하지만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걸 잃고 있었다. 도곡동 집도 20대의 젊음도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법원 안에서 변호사는 말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청구 안 하시는 거죠? 네. 그 사람한텐 남은 게 없어요. 채무뿐이에요. 아이들 양육권은요? 이제 다 성인이에요. 선택은 아이들이 알아서 하겠죠. 법정에서 판사는 담담하게 물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희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없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다. 잉크가 번졌다. 그건 눈물 자국인지 지난 세월의 흔적인지 모를 얼룩이었다. 조명수는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이혼 서류는 대리로 처리하겠다며 변호사를 내보냈다. 희정은 홀로 퇴장했다. 길게 늘어진 그림자만 그녀를 따라왔다. 그날 밤 모든 세상이 카운트다운. 을 외치는 순간 희정은 조용히 방 안에서 촛불을 하나 켰다. 그리고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다. 2024년 12월 31일. 나는 오늘 한 사람과의 30년 인연을 접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나를 다시 껴안기로 했다. 그렇게 한 여자는 가정을 지키지 못한 슬픔 속에서도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구했다. 육막 그리고 다시는 함께하지 못한 식탁. 2025년 봄. 서울 근교의 한 작은 아파트. 따뜻한 볕이 드는 거실에서 희정은 손주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다. 하늘이는 결혼을 앞두고 있다. 가족 사진을 찍자는 말에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결정을 내렸다. 아빠는 그냥 빈자리로 남겨줘. 별이는 상담심리 대학원에 진학했다. 자신이 무너졌던 시절을 떠올리며 누군가의 언니,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 현우는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 준비 중이다. 아버지를 말하지 않는다. 그저 엄마에게만 짧게 말한다. 엄마, 나중에 우리 넷이 여행 한번 가자. 진짜로. 그 말에 희정은 목이 메었다. 하루는 현우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썼던 편지를 찾았다. 아빠, 나 축구선수 되고 싶어. 근데 나 운동화가 없어. 엄마가 돈 없대. 근데 난 아빠 믿어. 꼭 돌아와. 희정은 그 종이를 가슴에 품고 울었다. 이미 그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아이의 꿈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어느 일요일 희정은 혼자 식탁에 밥을 차렸다. 불고기, 계란찜, 미역국, 잡채. 옛날 우리가 모였을 때 자주 먹던 반찬들. 하지만 그 자리에 4명이 앉는 일은 다시는 오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식탁 앞에서 손을 모았다. 기도를 올렸다. 가정을 지키지 못한 여인을 이토록 오래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의 아이들이 자신의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저의 아픔이 그들에게 지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녀는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평안을 느꼈다. 마무리 멘트. 이 사연은 가정이라는 작은 세상이 무너질 때 그 파편 속에서 살아남은 한 여성과 3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힘겨운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잃은 건 집이 아니라 가족이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은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이 계신 지역명과 함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